일부 영상을 시청하러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과거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으신 양육자분들을 돕고 아동학대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이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과거 학대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총 3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편은 애착, 2편은 훈육과 학대, 3편은 정신적 고통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 끝까지 영상들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1편 영상의 목표는 애착 유형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애착 패턴을 파악해서 자녀와의 바람직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학습에 앞서 사연 하나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요즘 들어 부쩍 고민이 많아진 A씨.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요즘 들어 아이가 귀찮게 느껴져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이가 놀아달라 하면 외면하고 짜증만 들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제가 왜 이럴까요? 사연자분 이외에도 자신의 양육 태도에 관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 양육 태도가 애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먼저 위 링크로 이동해서 자신의 애착 유형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착과 양육 태도의 관계를 살피기 전에 앞서 애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애착이란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유아와 양육자 사이에서 위로, 보살핌, 기쁨을 교환하며 경험하는 정서적인 유대라고 할 수 있죠. 애착을 연구했던 학자 중 한 명인 보울비에 따르면 아동의 초기 애착 관계 형성은 이후 타인 간의 유대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인 아인스워스에 따르면 애착에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이라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안정형 애착 유형은 긍정적이고 집중력이 좋습니다. 자신에 대한 일관된 자기의식이 잘 발달하여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기도 하죠. 자신의 고통을 개방하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안다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으로 차분하여 스트레스 관리도 잘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양육자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둘째로 불안형은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한 경우 나타나는 애착 유형입니다. 이들은 양육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한 울음이나 비자살적 자해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와 떨어져 있을 때 큰 분리 불안을 느끼게 되고 양육자가 돌아와도 즉각적인 안정을 보이지 못합니다. 감정 표현의 정도가 강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매달리는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 역시도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이들은 불안형과는 달리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지속적인 무시나 학대를 한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도움을 요청해도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양육자의 관심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지는 않으며 도움을 구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방금까지 소개드렸던 내용은 아동과 성인 모두를 포괄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의 애착과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행해 주셨던 테스트의 결과는 성인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살로미와 호로비츠라는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애착을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두려움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안정형은 긍정적 자기 표상과 긍정적 타인 표상을 가집니다.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타인과 서로 의지하는 것을 편하게 느낍니다. 혼자 지내거나 남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입형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적 표상을 가집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지만 맺은 관계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하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타인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타인은 자신만큼 가까워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등 과도한 친밀을 요구해 인간관계에 의존적이기 쉽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안심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며 멀어진다고 느낄 경우 관계 회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거부형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표상을 가집니다. 높은 수준의 독립심을 갖는데 혼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착 형성을 불편해합니다.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가벼운 사이를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안형은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표상을 지닙니다. 대인관계 형성 시에 매우 불안해하며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막상 가까워지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고독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늘 혼란스럽고 외로워하고 쉽게 분노를 느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의 애착 유형과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의 애착 유형이 성인 애착 유형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음 세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애착의 대물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애착의 대물림에 관한 연구는 정말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관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면 유아는 안정적 애착을 높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 아동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가 아이에게 일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안정형 애착은 낮고 불안형과 회피형 애착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양육자의 회피형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형 또는 회피형 애착 수준이 높았는데요. 위 세 결과를 통해 반응형 양육 태도는 유아의 안정형 애착에 긍정적인 반면 회피형 양육 태도는 불안형 애착과 긍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볼까요? 이 연구도 아동과 어머니의 애착 유형 간 관계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어머니의 애착 유형을 중점적으로 살핀 이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안정형 애착 경험이 높은 경우 현재 자녀 양육에 있어 일관적인 반응 수준이 높았고 회피형 태도는 낮았습니다. 불안형 애착 경험이 높았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높았습니다. 회피형 애착 경험이 높은 경우 역시 일관적 반응 수준이 낮았고 회피형 양육 태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동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부모의 양육 행동 패턴을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울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위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은 부모가 되었을 때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 양육 태도는 또다시 아이의 애착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착 대물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대물림되기 쉬운 애착 관계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부정적인 애착 대물림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6가지의 단계들을 통해서 애착 대물림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실생활에서 잠시만 시간을 낸다면 어렵지 않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애착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이 바로 애착 형성과 맞닿아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어린 시절이어야 될까요? 전반적인 어린 시절 모두 다 괜찮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초기 기억들일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살에서 6살쯤의 기억을 초기 기억으로 떠올린다고 하네요.
그 시기쯤에 부모님 및 주 양육자와 소통했던 기억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고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들과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함께했던 가장 초기 기억은 언제인가요? 함께 떠올려 봅시다. 자, 잘 떠올려 보셨나요? 어린 나는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주로 가지고 있었나요? 이러한 첫 기억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여러 경험들이 현재 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봅시다. 현재 나의 행동 패턴이 어떠한지는 아까 검사했던 애착 유형을 참고해 보아도 좋겠죠? 무의식 속 상처는 발견되어 보듬어질 때까지 개인의 치유를 위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경험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함께 들여다봅시다. 어떠한 경험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나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애착 부재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먼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깊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기억이 좋았고 또 어떤 기억이 나빴는지, 나쁜 상황 속에서의 어린 나는 과연 부모님께 어떠한 상호작용을 바랬을지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부모님께 원했던 상호작용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내 아이와 소통한다면 더욱 좋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내 나빴던 경험을 물려주지 않고 좋았던 경험들만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애착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애착 대물림을 막는 방법을 알았으니 실천할 준비를 해봐야겠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방법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혹여 나의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에게 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실천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실천 방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잡아내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 행동이 아닌 마음에 초점 두기 단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계속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욕구를 살펴보는 것이죠. 행동의 결과보다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황 같은 화면이 아닌 내면에 중심을 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관찰하는 나 바꾸기입니다. 자신을 자꾸 제3자처럼 관찰하게 되면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자꾸만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겠죠. 또 다른 사람도 필요 이상으로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게 타인을 탓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왜곡된 마음의 틀도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진정시켜 보세요. 주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토킹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언어화 단계인데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나 욕구, 심리 상태들을 추상적으로 두지 않고 글로 적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시각화되어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전 5분 정도 짧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이때 일어났던 사건, 즉 행동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의 나의 마음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 기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처음 보는 생소한 용어들, 개념들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끝내볼까요?
가장 먼저 애착의 개념을 배우고 나의 애착 유형은 어떤 것인지 검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착은 가까운 사이에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이 있습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은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였죠. 그 다음으로는 성인 애착의 4가지 유형인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불안형을 알아보았어요. 이러한 성인 애착 유형이 아이에게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6가지의 실천 방안과 3가지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의 실천이라는 것 다들 아실 거예요. 애착 유형에 대해 오늘 배운 것들 잊지 않도록 복습 꼭꼭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저희는 다음 영상인 2편 훈육과 체벌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